이 자리에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안 이 매서운 추위가 계속됐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 추위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이 제주도와 특히 전라도 남부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뭐 피해 없었습니까? 예, 최근에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이상 기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추위하고 눈이 내려서 일부 지방에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 전남북, 제주도 지역의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가 일부 붕괴가 됐고요. 또 가축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저께까지 집계한 걸 보면 이런 시설들이 한 89헥타 정도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한 700여 마리 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이렇게 폭설이나 한파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지원단 5개 팀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통 농수산업하면 1차 산업이고 또 2차 산업하면 제조업을 말하고 이 3차 산업 서비스업인데 이게 다 통합 융합적인 그 개념이 6차 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농업도 이제 6차 산업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6차 이 산업화 이 추진 성과 그리고 또 올해 이 농진청의 추진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하나가 농업을 6차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농업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인데 2차, 3차하고 융복합을 통해서 좀 창조적인 농업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6차 산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차 산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농가 소득 증가율이 거의 2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작년에도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한 3,000개 이상 농촌 지역에 창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농업 농촌을 6차 산업화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한 원료 농산물을 가공을 하려고 하면 뭐 가공 기술도 좀 필요하고요. 또 뭐 가공하기 위한 장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가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즙을 짠다든지 뭐 환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영세한 농가들이 이런 장비를 집집마다 다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 안전 또 그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농업인들이 그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도 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장비를 활용해서 시제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가공시설을 30개 시군에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14개소를 신규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기술 교육도 필요하지만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뭐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 이런 지원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6차 산업이 특히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돼서 농가 소득도 좀 올리고 또 농촌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반드시 또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최근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 농업에 결합시킨 이 스마트팜이 또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스마트팜은 무엇이고 이 스마트팜 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시청자분들께서 스마트팜이라면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처럼 우리 이 농장도 온실이라든지 축사도 이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면 그 온실이나 축사에 직접 가지 않고도 뭐 침입자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원격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농촌이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심화돼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전산화함으로 해서 정밀 농업을 해서 생산성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작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축사의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농가에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팜이 하드웨어적으로 된다고 해도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같으면 씨를 뿌렸을 때 또 성장기에 수확할 때 온도, 습도, 또 일조량,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생육 관리 모델을 개발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건은 좀 그 재원 아닐까요? 온실이나 축사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센서라든지 제어기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일부 장비만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설치하는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그 논농사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논농사는 참 기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밭농사, 이 밭작물들 많이 이제 밭에서 거둬들이는데 밭농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그 장인 어른께서도 밭에서 조그만 밭에서 직접 손으로 다 일구고 하고 계시는데 이 밭농업 뭐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논농사 벼는 거의 기계화가 다 됐습니다. 뭐 이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확하는 것도 다 콤바인을 하고 최근에는 뭐 이양을 하지 않고 그냥 벽시에 싹을 틔워서 직파 무인 헬기로 직접 뿌리는 그런까지 수준이 왔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벼농사는 논농업은 지금 기계화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뭐 작목이 다양한 밭의 경우에는 밭농업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종자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농촌이 이제 고령화돼 가면서 일손도 부족하고 기계화하지 않으면 밭농업을 계속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종, 뭐 정식, 수확하는 이런 기계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해서 밭농업을 기계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계만 개발한다고 밭농업의 기계화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이 있어야 됩니다. 콩을 예를 들면 뭐 덤불이 계속 나간다든지 이러면 그 수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똑바로 이렇게 크는 콩의 종자를 개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도 계속 해야 되고요. 또 밭의 경우는 이렇게 고랑의 너비가 다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이게 너비가 한 1m인데 어떤 데는 뭐 1.5m 이러면 이 기계가 안 되잖아요. 그 고랑 사이로 기계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폭이나 이거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재배 양식을 통일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개발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종자도 개발하고 또 재배 양식도 통일을 해서 밭농사를 논농사처럼 하루빨리 기계화하는 그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곤충과 이 농축산물을 활용한 이 부가가치 창출 사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육성 의획은 어떠십니까? 곤충은 뭐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보고 지금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조상 대대로 곤충을 먹어왔습니다. 2종류를 먹어왔는데요. 뭐 아마 좋아하실 뭐 길거리 음식으로도 번데기 아주 고소하게 뭐 길거리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 메뚜기도 또 아주 간식으로 많이 먹어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2종류 외에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들이 4종류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갈색 거저리, 애벌레가 있고요. 그다음 흰 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끼뚜라미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귀뚜라미도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던 걸 식품으로 하려 그러면 안전한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종류는 이미 등록을 해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이 곤충들을 연구를 해보면 식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기뿔 소똥구리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코프리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 주름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 코프리신이 들어가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이 됐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그 왕진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토피를 치유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왕진해. 그래서 지금 그 왕진해를 활용해서 뭐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부모님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곤충은 식량 자원이자 뭐 기능성 물질이기도 하고 의약품 소재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특히 뭐 제과 제빵의 원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곤충은 단백질이 많습니다. 칼슘이라든지 무기질도 많고요. 그래서 환자식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일종의 뭐라 할까요? 뭐 농업의 블루오션이라 할까요? 그래서 곤충을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더 확대를 해서 곤충이 앞으로 식품을 넘어서 의약품 소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농업의 경쟁력을 참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 우리나라가 좀 약간 뒤처진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자 산업 육성이 참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는 농업하고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종자는 사실은 그 미래의 고부가 가치 성장 산업입니다. 국내에도 지금 뭐 식량작물들은 거의 종자를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벼나 밀보리 이런 쪽은 뭐 과수나 채소, 화이류는 일부 작업이 안 돼서 로열티를 물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새로운 종자를 계속 개발해서 로열티에 대응도 하면서 또 수출 자원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해서 그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자를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FTA 확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또 이 공격적인 수출농업 육성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농업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들이 수입 농산물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취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수시장도 열심히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옛말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시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FTA를 한 중국이나 미국도 시장이 다 열렸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면 중국도 전체 인구가 13억 명이지만 한 1억 명 정도는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거든요. 그 1억 명이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비싸더라도 고품질 농산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1억 명을 대상으로 수출을 한다면 국내 5천만 시장의 2배입니다. 그리고 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출에 적합한 품종도 개발을 하고 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저장 유통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최근에 저희들이 딸기도 수출을 하고 있고 참다래라든지 뭐 멜론, 토마토 이런 걸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에도 뭐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대부분 비행기로 가는데 비행기로 가다 보면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기에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하면 이게 저장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배로 수송이 가능하게 해서 물류비를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을 기술을 개발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 농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속의 이 농업으로 수출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상이변 참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극심한 한파 역시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파라고 또 들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대응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기후 변화는 뭐 우리 국민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우리 농업은 온도, 습도, 일조량, 일조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이 작목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위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식품종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까지는 심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들, 뭐 예를 들면 망고라든지 뭐 아보카도라든지 아티초코라든지 이런 아열대 작물들을 새로운 소득 작물로 하기 위한 적응 시험, 재배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농촌진흥청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전주에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얼마 전에 이 농업기술역사관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농촌진흥청이 이제 1962년도 설립한 이후에 수원에 한 52여 년간 있다가 2014년 7월에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전에 옛 농촌진흥청 본청 자리에 농업기술역사관을 금년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있던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정조대왕께서 그 국영농장을 서호를 만들고 국영농장을 처음으로 개설했던 곳으로서 우리 농업 과학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어린이나 청소년들께서는 가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민, 또 수원 시민들, 경기도민들께서 가시면 농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아마 휴식 공간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반드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시 농촌진흥청이 있던 자리에 중부 작물부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 작물부의 규모 또 어떤 역할을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의 그 인원은 대부분 옮겼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농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국토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남부하고 중부 지방이 뭐 기후도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의 농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중부 작물부를 지금 신설을 해서 옛 농촌진흥청 본청 자리에서 의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부 지역 농업 연구하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북부 지역의 북부 농업을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인원은 현재 한 70여 명의 연구원과 행정 직원들이 남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수도권 지역은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확 후 이용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해서 그런 쪽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이 앞으로 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려는 이 사업 설명을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현재 농업 농촌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 농업이 농업 기술 혁신을 통해서 첨단 기술 중심 농업으로 발전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한다든지 우리 농업을 6차 산업화한다든지 또 반농업을 기계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농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첨단 과학 기술도 꾸준히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사실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업인들 또 도시민들, 특히 도시민들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셔야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서 건강도 다지고 우리 농업도 농업에도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양호 농촌진흥청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